이야기. 새싹순과 함께하는 수학수다방 매스스토리즈 그 141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양쌤이요.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왜 3차 방정식의 근해공식이 만들어지기까지가 오래 걸렸을까? 왜 어려웠을까? 그 이유를 좀 살펴봤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16세기 1500년 무렵 1500년대에 뭘 완성했다? 3차 방정식의 풀어내는 근해 공식을 근해 공식을 정립했다. 만드는데 성공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네. 예. 네.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글쎄요. 일단 2차 첫 시작은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어떻게 풀었? 그걸 이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핵심 아이디어는 늘 똑같아요. 어떻게든 뭐로 바꿔야지 1차로 바꿔야지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죠. 모든 걸 다 1차로. 예. 그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3차 같은 경우는 2차 항이 있고 또 1차 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의 개수가 동시에 변화하는 관계를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에 맞추면 나머지 하나가 맞지 차가 안 않는 맞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완전 세제곱식으로 만드는 게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기호대 수학이 만들어지기 이전이거든요. 이 시기면. 그래요. 그렇죠. 데카르트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듯이 AX의 세제곱 이런 꼴의 표현이 존재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고대 그리스의 이제 기하학적 대수학의 전통에 따라서 뭐 한 변이 X인 정유면체의 부피, 가로가 X, 세로가 X인 사각형의 넓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질 때였어요. 엄청 복잡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러네요. 어려웠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단초를 만든 사람은 이탈리아의 볼로냐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볼로냐 지방에 가면 대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대학교일까요? 볼로냐 대학교? 맞았어요. 이 볼로냐 대학에 시피오 페로. 요즘 말하는 컴퓨터 용어랑 비슷하네요. CPU. 예, 그건 CPU고요. 죄송합니다. 시피오 페로라는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교수예요. 수학자이겠죠. 네. 수학자이자 볼로냐 대학교 이제 수학과 교수였던 시피오 페로라는 사람은 일반 3차식은 모르겠는데 요 2차 항이 없는 2차 항이 없다는 건 2차 항에서 B가 0이다라고 봐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3차 항, 1차 항, 상수항만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3차 방정식의 일반회를 찾는 방식을 만드는 데 성공을 한 거예요. 요 경우만? 예. 그래서 당연히 이건 이제 A는 0이 아닐 거고요. 네. 3차 방정식인 경우만 지금 생각하는 거니까 그럼 A분의 1을 양변에 곱해주면 당연히 이것은 3차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의 일반에만 찾아도 3차의 개수가 A라는 건 나중에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2차 항이 없는 모든 3차 방정식의 일반 형태를 페로는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현대 수학자들은 좀 가장 효율적인 표현 방법을 떠올려서 이렇게 표현하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C 대신에 3m이라고 쓰자. D 대신에 -2n이라고 쓰자. 사실은 우리가 x의 세제곱 더하기 3x 빼기 14는 제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 3차 방정식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네요. A는 1, B는 0, C가 3, D가 -14인 경우야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요 3차식에서 A는 어차피 1이니까요. B는 0, M이 얼마? M이 3. 1. M이 1이면 3x가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N이 얼마? 7. 그러면 -2 곱하기 7하면 -14가 되니까. 인 경우라고 봐도 상관이 없겠죠.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개수를 어떠한 문자로 표현하건 그건 내 마음이다라는 거죠. 이거에 현혹되면 안 되겠군요. 그렇죠. 문자의 형태 때문에 음. 식에 깔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항이 없는 모든 3차식은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걸 이제 찾았어요. 우리는 찾은 거죠. 물론 패로는 아니고요. 패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이제 정리면체 부피, 뭐 사각형 넓이 이런 걸로 표현을 했겠지만 어쨌든지간에 우리는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현대대수학의 네. 표현이 되는 거죠. 2차항이 없는 모든 3차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네. 뭐 혹시나 헷갈려할까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뭐 2x의 세제곱 더하기 8x 빼기 뭐 17은 제로라는 3차 방정식이었어. 네. 그러면 양변에 2분의 1을 곱해주면 이 3차식은 요거하고 어떨까요? 같죠. 예, 똑같은 3차식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럼 아까 봤던 요 3차식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3m이 뭐랑 같고 4랑 같고 2n이 마이너스 2는 여기 마이너스인데 여기도 마이너스니까 그냥 2n이 2분의 17이랑 같은 경우야 라고 봐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m은 얼마? 3분의 4. n이 4분의 17인 이러한 경우에 이 방정식의 꼴이야라고 봐도 상관이 없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바꾸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2차항이 없는 모든 3차 방정식은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고 그때 mn이 뭐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방정식 형태가 결정이 되는 거야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반 3차 식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대신에 2차항이 없는 3차 방정식의 형태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좀 좁혀도 상관이 없겠어라는 걸 페로가 발견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근호음식의 완성은 아니죠. 예, 완성형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꼴에만 2차항의 개수가 0인 꼴에만 적용할 수 있는 식을 찾아낸 거예요. 네. 이 페로라는 사람이. 대단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3차식을 이제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시표 페로가 숨죽인 3차식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이제 숨죽인이란 말이 뭐냐 하면 별거 아니라 배추를 그냥 먹으면 좀 뻣뻣하니까 김치 담글 때 소금에 절이죠. 그렇죠. 그러면 배추가 좀 부들부들해지죠. 네. 물렁물렁해지고. 그걸 어르신들이 뭐라 그래요? 숨을 죽였다. 그래서 야채들도 끓는 물에 데치거나 해서 이제 숨을 죽여야지 먹기가 편해져 뭐 이런 거잖아요. 숨 죽였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루기 좀 말랑말랑하게 만들었어. 거친 애를 어떻게 만들었어? 말랑하게, 부드럽게. 그렇게 만들어서 그나마 우리가 좀 다루기 쉽게 다듬어진 3차식이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지금 표현으로 하면. 그렇군요. 그래서 이탈리안 말을 번역을 해서 숨죽인 3차식이라고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2차항이 없는 모든 3차 방정식을 숨죽인 3차식이라고 페로가 불렀고 숨죽인 3차식의 일반애를 찾는 방식을 만드는데 드디어 성공을 한 거죠. 박수. 대단하신 분이야. 예. 그래서 그걸 도대체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냐는 지금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이제 해야죠. 또 뭐가 어떻게 해요? 그거는? 아니요. 이걸 이제 일반적인 숨죽인 3차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까지 설명을 한 거고 이걸 어떻게 이걸 만족하는 이 x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는 아직 나온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 더하기 3x 빼기 14는 0을 만족하는 x를 어떻게 찾을래? 는 아직 이야기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x는 안 x 값은 안 얘기했죠. 이런 형태의 모든 3차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까지 이야기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페로의 아이디어의 출발점은 뭐였냐면 3차식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완전 세제곱 3차식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전개를 해서 동류항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까지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공식을 외우고 있어서 바로 나오면 좋고 못 외우고 있으면 그냥 3번 곱해 보면 되는 거니까 요 식을 좀 적당하게 좀 바꿔볼게요. 이거는 먼저 쓰고요. 여기에서 공통인수 보이죠? A, B. 예, 그러면 앞에는 A가 하나 남게 되고
뒤에는 b가 하나 남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 a 더하기 b가 똑같네요. 여기도 a 더하기 b가 그러네. 있어요. 그러니 요것을 미지수로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A 플러스 B. 예, 그럼 얘도 x가 X가 되니까. 되니까. 오, 그럼 x에 대한 3차식이 나오겠죠. 그러네요. 예. 음. 요게 이제 아이디어의 출발점이었던 거죠. 아, 그래서 요 식에서 이걸 만족하는 x가 x는 알파야라고 딱 떨어지면 좋겠으나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x가 어떤 두 수의 합의꼴로 표현되어지는 건 어떨까? 이런 꼴이 아닐까? 그래서 이거라고 한번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네. 그럴 수 있네. 예. 그럼 요거의 양변을 세제곱을 해주면 x의 세제곱은 아까 했던 것처럼 요놈 a 세제곱, b의 세제곱, 3배의 ab, a 더하기 b가 되는데 요놈은 이제 x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얘하고 얘를 다 빼버리면 x의 세제곱 빼기 3ab의 x 빼기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은 0이라는 3차식을 얻게 되거든요. 제가 지금 못 쫓아가고 있네요. 아, 이항했다라고 보면 돼요. 이쪽으로. 그래서 부호 반대로 예. 되고 이건 그냥 가로로 엮어가지고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만들고. 붙인 거고요. 예, 이제 됐죠. 네. 그러면 요걸 만족하는 x를 이렇게 둔 거잖아요. 그렇죠. 그 x에 대한 3차식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이 식과 이 식이 어때야 될까요? 같아야죠. 예, 똑같은 식이어야죠. 그렇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뭐만 찾으면 되는 거냐면 얘랑 얘랑 어떻게 되고 같고 얘랑 얘랑 같아지는 AB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M에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값들이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3AB가 3M이랑 같고 마이너스죠 여기 앞에. 그러니까 결국 AB가 뭐랑 같고 마이너스 M이랑 같고. 그래서 3을 붙였던 거예요 여기를. 그냥 A라고 M이라고 해도 되는데 3이라고 붙여서 그 이후의 식을 좀 간단하게 표현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은 2n이랑 같아야 되겠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왜냐하면 m하고 n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내가 아는 값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a하고 b만 찾아주면 여기다가 대입해서 x를 구할 수가 있죠.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x를 이제 어떻게 찾을 것이냐. 요거 양변을 똑같이 세제곱을 해버리면 a 세제곱 곱하기 b 세제곱이 되겠죠. 왼쪽은. 그렇죠. 마이너스를 3번 곱하면 여전히 마이너스일 테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m 세제곱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 요걸 만족하는 두 놈을 찾으면 된다는 거죠. a, b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2n과 같고 a 세제곱 곱하기 b 세제곱은 마이너스 m 세제곱과 같아지는 a, b를 찾자. 세제곱을 왜 곱해? 그 생각을 왜 했을까요? 아, 여기는 a, b인데 여기는 a 세제곱과 b 세제곱이니까 그렇죠. 그걸 맞춰주려고 얘도 양변을 세제곱해서 세제곱의 식으로 바꿔준 거예요. 복잡하네요. 여기까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대단한 거죠. 근데 요거 보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알파하고 베타를 두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이 뭐였지가 떠오르는 거죠. 그게 어떻게 바로 떠올라요? 왜냐하면 합과 고백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근과 계수의 관계의 출발점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론은 2차 방정식에서 이미 나왔던 이론이란 말이죠. 요거 전개해주면 x의 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베타 이퀄 0이 되잖아요. 그렇죠. 합이 곱이 나오죠. 그러니까 합과 곱을 알면 그 두 값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얘기냐면 a의 세제곱하고 b의 세제곱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의 꼴을 알려주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은 여기 x를 썼기 때문에 여기서는 t라고 쓰는 거죠. t의 제곱 빼기 합 x잖아요. 그러니까 합 t가 되겠죠. 근데 합은 얼마?
1. 예, ENT. 음. 그다음에 곱은 플러스 곱인데 곱은 마이너스 M 세제곱 이퀄 0 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하나는 뭐고 A 세제곱이고 다른 하나는 B의 세제곱일 거야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N은 눈을 강조하자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값이에요. 그러면 근해 공식을 써서 요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겠죠. 그렇겠죠. 예, 그럼 T는 그래서 여기 2로 맞춰준 거예요. 짝수 근해 공식 기억나죠? 네. A분의 1분의 할 거 없고 네. 마이너스 B 프라임 하니까 N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루트에 B 프라임의 제곱 N 제곱 빼기 AC니까 플러스 M 세제곱. 요게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되는 거예요.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이해되죠? 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뭘 거고 A 세제곱일 세제곱. 거고 나머지 하나는 B의 세제곱일 거니까 A의 세제곱은 N 플러스 루트 N 제곱 플러스 M 세제곱이라고 하고 B의 세제곱을 N 마이너스 루트 N 제곱 플러스 M 세제곱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선생님이 알려주시고 있는 거겠죠. 아니요. 그냥 요 T라는 게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잖아요. 네. 그 두 근 중에 하나는 뭘 거고 플러스 A A 세제곱일 거고 B 세제곱. 나머지 하나는 B 세제곱일 거니까 네. 하나를 그냥 A 세제곱 네. 하나를 B 세제곱이라고 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까지 알게 된 거죠. 네. 자, 그러고 나면 A 세제곱이 얘랑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세제곱근을 취해주면 A는 세제곱근의 N 더하기 루트의 N 제곱 플러스 M 세제곱이 될 거고요. B는 세제곱근의 N 마이너스 루트의 N 제곱 플러스 M 세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요 A와 B의 합이 바로 뭐예요? X가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요 3차 방정식의 근 X는 A와 B 합이니까 세제곱근의 N 더하기 루트의 N 제곱 더하기 M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근의 N 마이너스 루트의 N 제곱 플러스 M 세제곱이다라고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방정식을 끌고 와서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M이 얼마? 1이겠죠. 3M이랑 비교를 하니까 N은 7인 경우였죠. 네. 그럼 요 3차 방정식의 근 X는 세제곱근의 N이니까 누구? 7. 예, 7 더하기 루트에 N의 제곱 7, 7, 49 더하기 M의 세제곱은 1이니까 50 되겠죠. 요거 더하기 세제곱근 7 빼기 루트 50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루트 50은 50이 25 곱하기 2니까 X는 세제곱근의 7 더하기 5 루트 2랑 똑같은 거고요. 네. 세제곱근의 7 마이너스 5 루트 2랑 또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요 값이 바로 요 3차 방정식의 한 근이에요. 실제로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0이 딱 나와요. 근데 문제는 얘가 대충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이 값이 대충 얼마일까요? 글쎄.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루트 50이니까 7의 제곱이 49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7점 얼마 얼마 이럴 거거든요. 그럼 7 더하기 7점 얼마 얼마니까 뭐겠어요? 14점 얼마 얼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놈의 세제곱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제곱했을 때 14점 얼마 얼마가 나오는 놈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2의 세제곱이 8이죠. 네. 3의 세제곱은 27이죠. 27. 그러면 14는 8하고 27 사이에 있으니까 아마 2점 얼마 얼마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얼마라고요? 2점 뭐시기 이렇게 될 거예요. 근사값이 그렇게. 그렇죠. 근사값이. 근데 요 놈은 심지어
이 루트 49보다 얘가 더 크거든요. 루트 50이. 음.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뺀 거니까 음수예요. 네. 음수의 세제곱근은 여전히 실수이긴 한데 여전히 음수예요. 그렇죠. 근데 얘가 0. 얼마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0. 얼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제곱근 취하면 마이너스 0. 얼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2. 얼마에서 마이너스 0. 얼마를 더해준 거니까 아무튼 뭐 이 근방이 얼마 뭐 2일까요? 2. 얼마에서 0. 얼마 뺐으니까 2일까요? 2에 가깝겠죠. 사실 2예요. 2가 맞거든요. 왜 2인지는 좀 이따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근데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 근의 공식 써가지고 이 근을 찾아봤자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는군요. 예,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 3차식은 아니겠죠. 순죽인 3차식이에요. 2차항이 없는 그쵸. 순죽인 3차 방정식의 예, 근의 공식은 완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중등 교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싣지 않는 이유. 왜요? 이렇게 찾았어요. 그, 뭐예요, 얘가? 뭔지 알겠어요? 뭐예요, 이거?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학생들은 이걸 실어주는 순간 순이 가진 강박 비슷한 걸 가지게 된다니까요. 답이 네, 나와야 돼. 2점. 얘 이렇게 나와야지 이따위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아니고 틀린 거예요. 그쵸. 그냥 제 생각에 틀린 거예요. 이상한 거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예, 고등학생들한테 이것까지 알려주는 건 좀 무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겠죠. 교과서를 쓴 입장에서도. 그렇죠. 맞네요. 이것저것. 예. 근데 어쨌든 이 순죽인 3차식의 근의 공식을 만드는데 성공한 사람은 시피오 페로예요. 시피오. 16세기의 일입니다. 네. 1500년대. 그 이후에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거기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펼쳐지거든요. 네.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집중력을 놓고 싶은 충격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여기까지 알아요? 너무 힘든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